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집중돼 있죠. 지금 중국에서요,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차관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좀 예상과 달리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이 협상 전망,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 협상, 그러니까 이번에 차관급 협상은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주식 시장에서는 협상이 진전될 거로 보고 주가도 오르고 그랬지만은 네. 현실은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중국이 네.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 서비스 분야 수입 확대를 재확인함으로써 네. 무역 협상이 유지는 될 수는 있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돼 있는 그 중국식 무역 산업 정책을 이번 기회에 확 바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중국이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쟁점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원래는 이제 1박 2일 정도 협상이 예상돼 있었는데 하루가 늘어났어요. 그죠? 협상을 진행하다가. 그래서 그렇죠. 이걸 보고 그래도 이제 하루를 더 늘렸다는 얘기는 뭔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직 시장이나 언론에서는 얘기가 잘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대군요. 예. 저도 한때 협상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협상하다 보면은 돌발 변수가 있고 그 내부 사정은 다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는 예상만 할 뿐인데 네. 논의가 진전이 잘 돼서 얘기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 한편으로는 한쪽이 상당히 뻣뻣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시간이 많아져서 얘기가 더 지연이 됐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스위스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북경에서 차관급 회담은 다분히 그 미팅을 준비하는 성격이다라고 본다면은 서로가 양국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번에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양쪽에서 미국하고 중국에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국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무역 정책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요구를. 지금 당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미국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농산물,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의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500억 달러 수입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매기니까 중국이 대응 조치로 이런 어떤 미국의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취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농민들이라든가 또 관련된 업계에서 비명이 나오고 해서 이거를 재개시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차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중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꾸라. 특히 외국 기업들한테 부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한다든가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미국식 수준으로 바꾸달라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항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네.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고 그러면은 뭐 중국으로서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 되는데 네. 아마 이것은 뭐 앞으로 시간이 꽤나 걸릴 후에 아마 얘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3월 1일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휴전 마지막 날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협상이 타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고요. 아, 그래요? 중국의 목표는 시진핑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작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려고 하다가 네. 여러 사정을 감안을 해서 5에서 10%로 일단 매기고 연초에 25%로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이 25% 관세 부과하는 거를 최대한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미국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게 목표지. 네. 미중 통상 마찰의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중국 내에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중국 체제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뭐 미봉책으로 조금씩 연장되는 뭐 그런 형태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그 협상 전술이라는 게 네. 일단은 뭐 원칙적으로 서로가 소위 이 무역상의 때리기를 중단을 시켜놔 놓고 그다음에 네. 이행 문제를 다루는 게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어떤 방식인데 네. 이번에도 뭐 중국으로서는 급한 어떤 소나기는 좀 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요구를 제안을 할 것이고 네. 미국도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산 물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재개이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이 진전이 진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경제 상황이 이제 그렇죠.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 미국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나 중국의 어떤 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지금 현재 상황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문제가 된 게 예.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곧 이어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중국 제조 2025라는 산업 정책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 산업 정책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은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10대 뭐 우주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등 10대 산업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산업 국가로 돼서 중국 인민들한테 정말로 복지 국가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시진핑 대통령 주석의 어떤 그 강한 리더십이나 장기 집권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이제 합리화를 시켜놓은 상태거든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폐지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그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정이 앞으로 목표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지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은 중국몽도 없는 거고 당연히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이 경제나 정치 체제라는 게 여전히 중국 당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뭐 요구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어떤 중국의 체제 문제다라고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네. 뭐 왕岐산 부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은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주장이라도 해서 미국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중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체제 문제, 중국의 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얼만큼까지 그 미국과의 이런 협상을 버틸 수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요. 중국은 이미 비상경제체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고요. 예.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해왔을 때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중국 내수 시장을 키워서 그런 이 수출 둔화로 인한 어떤 쇼크를 제3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게 상당히 논의가 깊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유지가 되면서 중국이 6% 중반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올해 뭐 지금 대부분 전망들이 6%도 겨우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림자 금융 등과 같은 이런 중국 경제의 어떤 아주 불안 리스크들이 지금 계속 수면이 오르고 있고 거기에다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다운이 되는 국면을 지금 들어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올해부터서는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역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중국 체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어떤 게 더 급한지는 중국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 뭐 지금 G2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인데 그 두 나라의 그 패권 싸움이 아니냐 결국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예정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게 좀 장기적인 전망을 하신다면은? 뭐 다소 학자들은 지금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 학술적으로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뭐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 같고요. 여기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지금 미국이 제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거를 분명히 지금 장기전으로 여기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중국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의 어떤 비시장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이미 다시.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해서 타결한 USMCA 협정에도 보면은 비시장 경제 국가와는 무역 협정도 맺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세계 경제 질서가 미중 통상 무역 전쟁 결과로 해서 바뀔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요번에 이제 차관급 협상의 결과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별히 뭐 전체 협상이 타결되는 어떤 국면으로 가는 어떤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 등의 수입 재개를 확실히 할 것이다라면 중국이 성의를 보여있다라는 정도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이달 말에는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지금 현재 90일간 휴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도 25% 관세로 올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도지, 미중 간에 현재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무역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럴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구경꾼이기만 하면은 보는 재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관련된 일이라서 좀 답답한 구석이 있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이었습니다.